박 전 대통령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법원에 들어간 지 6시간이 지났는데요. 경호팀이 김밥, 도시락 3개를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에 이어 오늘도 식사는 챙긴 도시락으로 해결한 것 같은데, 성환한 기자, 도시락 영장실질심사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법원을 출입을 하면서 한 번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도시락을 중간에 먹는, 그러니까 식사를 먹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좀 그 법관 경력이 긴 판사에게 여쭤봤더니 자기가 30년 가까이 판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중간에 휴정을 하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뭐 이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박 전 대통령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이 구조를 보면 사실 밥 먹을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상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짧으면 30분, 정말 길어도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7시간 30분을 했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20분 정도 휴정 시간만 가졌었거든요. 때문에 이번 박 전 대통령의 도시락 점심, 뭐 비록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도시락을 거르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오늘 도시락까지 먹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벼르고 나왔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얘기 아닐까요? 뭐 충분히 다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검찰 측이든 판사 측이든 한 번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하지 않으면서 식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중간에 최명성 변호사가 나왔다 들어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들어갔나요? 네, 오늘 함께한 변호사는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였는데요. 근데 중간에 점심시간쯤에 갑자기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모두 다 몰려서 질문 세례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목이 탔던 걸까요?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 몇 개를 사가지고 가는 눈치였는데요. 뭐 조금 전 식사한 내용들도 이제 최명성 변호사를 통해서 알려졌고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도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진술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아직도 6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그럼 오늘 아침 상황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서화단 기자가 아침 일찍 삼성동 자택을 취재했었는데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법원에서 대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삼성동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해서 급히 삼성동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제가 직접 가본 이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분위기부터 먼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20분입니다. 이곳 삼성동 자택 인근에는 벌써부터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태극기를 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 당연히 인근 도로를 통제하며 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출석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예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택을 둘러싼 경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취재진도 분풀이 대상이 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있어서. 아니, 몸통 봐. 아까도 거짓말했잖아. 아까도 거짓말했잖아. 아니, 아까 거짓말 안 했어요. 기자세요? 보시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까지 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자택에 가까울수록 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자택 앞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의 나오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동을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던 박 전 대통령. 하지만 법원에서는 잔뜩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취재진을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면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영장 결과는 빨라도 자정이 넘어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법원에서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두 번째 휴정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한 4시 33분 됐는데
한 13분 전인 4시 20분부터 4시 35분까지 15분간 휴정을 두 번째 휴정입니다. 휴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서한나 기자, 두 번째 휴정도 이례적입니다. 첫 번째 휴정도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휴정 훨씬 더 길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사실 60이 넘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통상 고령의 피의자에 대해서 약간 예우를 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점심시간 30분을 따로 주고 또 두 번째 휴정까지 하는 건 다소 이례적인데 무엇보다 휴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추가로 다툴 사안이 더 많기 때문에 쉬었다 가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최소 1시간 정도 이상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재 신병이 그러니까 가 있을 곳으로 알려진 지검에 이 경호원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속속 곧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거다 이런 분위기도 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들어오는 소식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서한나 기자 오전에 삼성동 자택 앞 취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서한나 기자도 덩치로 치면은 그렇게 작은 체구는 아닌데 지지자들한테 밀려가지고 앞으로 밀려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서 기자, 박 전 대통령 출석할 때 보면 이렇게 지지자들이 막 경찰들하고 몸싸움하던 영상들도 나오는데 지켜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은 근데 앞선 그 귀가할 때, 그러니까 청와대를 떠나서 자택으로 돌아올 때 또 반대로 검찰 출석할 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병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누워 계신 분들을 경찰이 다 끌어내는 모습이죠, 저게 지금. 네,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지자분들이 눕고 뭐 난리를 길거리에서 난리 치면서 했고 이에 때문에 경찰들이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직접 한 명씩 안아가지고 밖으로 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보시면 펜스가 쳐져 있는데 저 펜스를 모두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데 이 지지자들이 자택 인근으로 가는 걸 경찰들이 막았는데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취재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글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역시조차 언론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언론이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네, 이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고 있을 때 이 지금 지지자들이 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도로 차 한 대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양쪽에 펜스를 치고도 지지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차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지자들이 막 가로막고 있는 모습인데 어저께 이현수 기자 취재할 때도 친박 지지단체 회장이라신 그 그쵸, 단체장이 동산이었죠. 출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호소를 했었잖아요. 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 저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제 전화 통화를 했던 근해동산 회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제 통화를 할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그 법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밤샘 농성을 하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가는 길을 누워서라도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오늘 삼성동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이 자택을 나설 때 모습이 지지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고 뭐 영상에 나오듯이 바닥에 누워있고 탈진하고 이렇게 응급차까지 올 정도로 좀 상황이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현수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저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석한 다음에 다시 자택으로 못 돌아올까 봐 걱정하는 심정이 더 컸겠죠. 자, 최석호 기자. 이런 심정을 예감할 걸까요? 불길한 심정을 예감할 걸까요?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변호인들한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남겼다는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때와는 약간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검찰 때는 사실은 약간은 웃는 표정도 보였고요. 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법원 출석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굳어 있거든요. 저 표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경을 쓴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서한나 기자.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차에 오르기 전에 자택에서 트렁크 가방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저 안에 과연 무엇이 들었느냐. 구속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였습니까?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취재는 안 되지만요. 중간에 한번 휴정을 하고 그 최명성 변호사가 나왔을 때 그때 이 캐리어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저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저 서류 가방과 캐리어 하나씩 각 2개였습니다. 각각 2개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에 실려서 갔다가 그 법원 재판까지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구속을 염두에 두고 뭔가 짐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재판, 그러니까 법원 영장실질심사 도중에 이 서류 가방이 다시 나와서 차에 실렸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미루어 보아 이 서류들,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해야 했어야 할 서류들이 아마 저 캐리어 안에 담겼다가 이 제출이 된 뒤에 빈 캐리어채로 다시 차에 실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많은 해프닝들,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오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아무래도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 아침 삼성동 자택 앞 박지만 씨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인터뷰. 협여 사다!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건강한데 어떻게 보이신가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구속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예, 최 기자, 조금 전에 최 기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얼굴 모습도 보였지만 나올 때 보니까 눈이 약간 부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박지만 이지 회장과 만나면서 눈물에 펑펑 흘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실 박지만 이지 회장이 만난 거는 한 3년 전에 최후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십상시 문건이다 해서 그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게 사실인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지만 이지 회장이 윤상현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찾아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박지만 이지 회장도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관측도 나오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 간다면 그 올림머리도 하지 않은 채 박지만 이지 회장을 만나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지만 회장 마지막으로 구속되기 전 혹시나 구속될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갔다. 그 회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박지만 이지 회장도 펑펑 울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시울도 젖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박지만 이지 회장 누나를 저렇게 법원으로 보낸 뒤에 자택에서 나와서 간 곳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현충원이었습니다. 서한환 기자, 어떤 의미가 있는 참배였을까요? 네, 일단 뭐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박지만 회장에게 들은 건 아니지만 통상의 케이스로 보아 이 묘소를 찾는다, 특히 아버지의 묘소를 찾는다는 건 가정에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찾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들로서 또 누나고 집안을 이끌었던 누나가 이 구속될 수도 있는 어떤 집안에 큰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아버지 묘소를 찾아서 어떤 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떤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박지만 회장이 평소에 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박지만 회장이 뭐 좋은 마음으로 현충원에 갔을 리는 절대 없고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누나와 관련된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전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 옆에 박지만 회장의 참배하는 영상을 저희 채널A 기자들이 단독으로 찍은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현충원에서 박지만 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중 시간 좀 갖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안 해요. 저 회장님 신경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오늘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만 말씀 좀.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이래저래 형제의 법원 출석 모습을 보는 심정이 찹찹했겠죠. 한편 오랜만에 언론에 포착된 박지만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왜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안 보이는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셨을 듯합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오늘 직접 삼성동 자택을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신 총재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떤 마지막까지 가족이 도래하고 싶었어요. 가족에 도래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 도래하고 네. 싶었어요. 박근영 씨는 아직 안 오신, 오늘 아예 안 오신 거예요? 우리 지금 아내는 집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오시는 게 맞지만 찾지 않으시면 아까 박 대통령 나가는 거 보셨어요? 손만 봤어요. 손만 봤어요.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난 내가 만약에 구속이라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난 내가 대신 구속됐으면 좋겠어. 박 대통령 대신. 왜냐면 나는 내가 실제로 난 그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지만 난 굉장히 강성해. 강한 사람이야. 알죠. 근데 나도 힘들더라. 그 감옥 생활이 진짜 힘들었어. 우리는 연락처가 없어. 연락처가 아예 없으시고. 저기 대통령 쪽에서 연락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연락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일방적인 상황이네요, 지금은. 우리는 짝사랑 부부지. 네, 짝사랑. 예, 제부지만 좀 다른 가족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난 내가 구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밝혔는데요. 서한환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 갈라진 가족사지 않습니까? 그 갈라진 가족사에서 현재 이 박근영 씨와 또 그 제부인 신동욱 총재와 또 박진만 씨가 현재 다른 상황인 거를 뭐 보여주는 한 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